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물려버린 솔라나, 이거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저도 솔라나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드리면 한 650솔 정도 물려 있습니다. 650솔이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손질치기가 꽤나 힘들더라고요. 이게 손질치면은 가슴이 이제 너무 아파올 것 같아서, 물려도 사실 솔라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언제든지 좀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그냥 알트코인 자체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냅두고 보고 있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650개의 솔라나를 활용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로 좀 활용을 해서 디파이를 해서 제 손실 구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좀 살펴보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이나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제 방안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 가격 자체가 3년 전에 2022년과 지금 동일한 가격입니다.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역행했습니다. 22년도로. 그래서 지금 솔라나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50% 이상 아마 물리셨을 것 같아요. 그 솔라나 자체가 아마 25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의 사실 하락폭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는 대부분 물려있는 솔라나를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혹은 바이낸스나 여러가지 어떤 CX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가 선택을 했냐, 바로 프래그매트릭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일드 파밍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0% 중에 1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프래그매트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자체는 솔라나에 좀 새롭게 나온 디파이 프로토콜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좀 살펴보면은, 리스테이킹 된 이 솔라나를 활용해서 지토가 만들어 놓은 스테이킹 생태계에서 일들을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래그매트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토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토가 이 솔라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지토를 통해서 이제 지토 솔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지토가 만든 클라이언트에서 나오는 이 수수료를 일드로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원래 솔라나 자체는 이더리움처럼 민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EB가 가능하지 않은 사실 체인이에요. 오히려 이더리움 자체는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거래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처랑 이 릴레이어나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거래를 민풀에서 먼저 보고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를 우선 처리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MEB 수익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샌드위치 어택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프론트 러닝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 냈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민풀이라고 하는 거래가 처리되기 전에 대기하는 하나의 공간이 있고,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면은 이거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솔라나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먼저 처리된다고 하는 사실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EB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체인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했던 게 뭐냐면, 서처들이 중복되는 트랜잭션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10개를 그냥 똑같은 걸 날려가지고 하나가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바쁠 때는 자꾸 이렇게 뻥나잖아요. 멈추잖아요. 이 멈추는 이유도 보면은, 이 서처들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중복된 거래를 수십 개를 그냥 계속적으로 복사해서 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거래의 58%가 사실 이런 어떤 중복된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토가 뭘 했었냐면, 솔라나 네트워크에 밸리데이터들이 사용하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토가 만든 클라이언트로 밸리데이터를 돌리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갖고 있던 것처럼 민풀이라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를 더 지불하면은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솔라나 위에서 만든 거죠.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차익 거래자들이 자기가 어떤
어떤 수익성 높은 거래를 포착했을 때 이 지토가 만든 클라이언트를 활용해가지고 먼저 솔라나에서 이제 거래를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토 클라이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토는 우선 거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지불했고요. 그 돈을 지불한 거를 자신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토솔로 변환해서 델리게이션 해준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배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토솔을 보면은 수수료가 1년에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현금 흐름 자체가 이 지토가 만든 좀 독특한 이더리움과 비슷한 거래 처리 방식을 솔라나 위에서 구현해가지고 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1월 달에 밈코인 한창일 때는 이 바 자체가 솔라나 전체에서 발생된 이 비용이에요. 거래를 하려고 사람들이 지불한 수수료예요. 근데 그 수수료의 반 자체가 누구한테 속하냐면 바로 지토한테 이제 속한다. 사람들이 이제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럼프 밈코인 빨리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거래를 포착한 애들은 이 지토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웃돈을 주고서 그 거래를 처리해가지고 이득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토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솔라나 전체 네트워크의 수수료의 반 정도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 어떤 수수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에 200밀리언 달러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반 정도 한 100밀리언 달러 한 하루 하면은 한 뭐 1500억 정도가 지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수수료는 결국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대부분 지토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거의 1조가량이 되는 매출을 이 솔라나가 올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반 자체가 지토에서 이제 발생이 됐고 이 지토는 여기서 발생된 수수료의 대부분을 스테이킹 리워드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커들 즉 솔라나를 지토솔로 바꾼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수수료를 공유해 줘갖고 우리 같은 이제 디파이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에 한 8% 정도의 좀 이자를 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좀 특이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토가 리스테이킹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이겐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처럼 이 솔라나 기반으로 이 리스테이킹 산업을 이제 만든 게 바로 또 지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 레이어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보안성을 다른 앱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의 오라클 서비스들 데이터 검증할 때 각각 어떻게 개별적인 그 밸리데이터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이 만든 이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우리가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네를 위해서 이 POS 구조로 데이터 검증해 줄게. 대신에 검증하는 비용을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준 사람들한테 좀 뽀찌 좀 줘. 사실 요 비즈니스가 아이겐레이어 사실 비즈니스인데 지토가 이거를 솔라나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토가 만든 이 리스테이킹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조금씩 이제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처럼 솔라나의 네트워크 보안성을 좀 받기 위해서 이게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출시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의 ABS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온보딩 되듯이 솔라나에는 NCN이라고 하는 노드 컨센서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발표한 이 스위치 보드라는 것도 솔라나의 오라클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오라클 솔루션인데 자신들의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밸리데이터 검증자들 세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토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 수수료가 발생되는 게 다시 지토한테 가고 지토한테 가면은 다시 스테이커들한테 이제 가니까 우리 일드 파밍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 프래그메트릭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친구들은 지토가 있고 그 밑에 노드 컨센서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NCN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서 요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많은 이제 NCN들이 이제 노드 컨센서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어떤 NCN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별 참여하는 유저들한테 인센티브를 지토가 다 이렇게 일일이 분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거를 그냥 자기가 중간에서 매니징을 하겠다고 나온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래그메트릭 자체가 지토랑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프래그 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솔라나를 그 프래그메트릭이 만든 이 상품에 넣게 되면은 플렉 솔이 하나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 플렉 솔을 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시 이 플렉소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솔라나 넣잖아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제 화면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시브에 이 프래그 솔이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프래그 솔은 지토가 받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매트릭이 이제 창출하는 수수료까지 얹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좀 줘요. 그래서 1년에 한 9% 정도의 좀 이율이 난다. 프래그 솔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한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좀 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래그 솔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익스포넨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 어떤 프로젝트냐면 이 팬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시죠? 이더리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LRT에 뭐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YT랑 PT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원본과 이자분을 토큰화해갖고 나눠가지고 이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PT라고 하는 거는 받아야 할 미래의 이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솔이 $100라고 하면은 이 PT로서 1솔을 사게 되면은 한 97%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3%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래그솔을 익스포넨트라고 하는 이 팬들과 유사한 이 프로젝트에 가져가서 여기서 수압 앤 서플라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PT를 그냥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락업 자체가 6월 달에 만기가 돼요. 3개월만 버티면 되거든요. 솔라나 3개월 동안 난 팔 이유가 없다라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를 프래그솔을 바꾸고 그 프래그솔을 다시 PT 포지션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PT는 1솔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수를 늘리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50솔을 만약에 프래그솔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PT 포지션 자체는 한 3% 정도 더 솔라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기까지 이걸 만약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3%만큼 저의 솔라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래소에 갖고 있으나 제 지갑에 있으나 솔라나는 사실 솔라나인데 이 개수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650개 되는 솔라나를 전부 다 여기에 박아버렸어요. 그냥 플래그솔 PT 포지션으로 다 변환을 했고 3개월 기다렸다가 6월달에 클레임 해가지고 650에 3%면은 그럼 19개 정도 더 생기면은 조금 더 그 손실 구간을 좀 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APY 자체가 한 14%까지 올라간다. 앞서 말하면은 여기 9%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왜냐면 PT 자체가 솔라나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왜냐면 락업이 걸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솔라나를 사서 APY가 14%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뭐 어쨌든 3개월 동안만 견디면 되기 때문에 저는 나쁜 결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를 좀 했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솔라나 리스테이킹 산업 자체가 굉장히 초기예요. 그리고 프래그매트릭 이 어떤 프로젝트가 이 시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야, 대장. 지토가 대장이고 지토의 오른팔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토큰이 나왔을 때 꽤나 포인트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프래그매트릭 여기 들어가서 솔라나를 프래그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걸 한 거를 익스포넨트한테 여러분들이 PT로 변환하거나 뭐 PTYT 나누게 되면은 이 프래그매트릭 포인트를 4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사용하면 4배 포인트를 더 주는데요. 백팩을 사용을 하면은 30%를 또 플러스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레퍼럴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10%를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한 달도 안 됐어, 나온지. 그래서 좀 초기에 파밍을 좀 해가지고 비록 솔라나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손실은 크지만 APY로 손실을 조금 맨징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매트릭 토큰으로 포인트를 채굴해가지고 나중에 토큰 전환해서 업사이드를 노리면 이거 꽤나 사실 복구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솔 레이어 있잖아요. 솔 레이어 자체가 아마 투자한 금액의 20%가량을 복구해줬습니다. 에어드랍으로. 그래서 이번에 물린 퍼센테이지가 한 20% 되니까 프래그매틱으로 20% 손실 구간을 메꿔보자.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일단 프래그매트릭 일단 포인트도 얻을 수 있어. 솔라나 API도 얻을 수 있어. 근데 하나 더 뭐냐면 이 스위치보드라고 하는 오라클 솔루션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거 토큰도 준다고 해요. 왜냐면 프래그매트릭 자체가 자신들의 솔라나를 그리고 스위치보드라고 하는 오라클 솔루션 데이터에
검증하는데 사용을 할 거거든.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래서 스위치보드는 자신 프로토콜에 기여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토큰 발행할 때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컨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 가지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솔라나를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프래그매트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보드 토큰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토큰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실 본 거를 멘징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CX에 솔라나 넣어놓고 이 손실 구간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개꿀이에요, 개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퍼럴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빨리 멘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써주시면은 힘은 나겠지.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게 있습니다. 리스크는 없냐? 리스크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당연히 해킹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디파이다 보니까. 근데 뭐 디파이는 해킹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감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3개월 내에 뭐 해킹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솔라나는 뭐 지토가 뭐 해킹 될 일은 뭐 크게 없다고 저는 봐서 개인적으로. 그쵸? 근데 솔라나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솔라나를 갖고 있는데 물렸어. 근데 나는 솔라나를 팔고 싶지 않아.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해. 그래서 거래소에 계속 놔둘 거야.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솔라나 그냥 손실 처리할래.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시면 안 되죠, 사실. 묶이니까.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 링크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레퍼럴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누르면 백팩이 있어요. 다른 거 쓰지 마십시오. 백팩 쓰십시오. 왜냐면 백팩을 사면은 포인트를 30% 더 줘요. 그래서 이 백팩을 클릭해서 지갑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컨티뉴를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쭈쭈쭈쭈 여기 리오드에 보면은 이 레퍼럴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테이크 누르시면은 프래그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갖고 있는 솔라나를 여기 맥스를 누르면 솔라나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100개다 라고 치시면은 밑에 이제 96개가 표시돼요. 이렇게 그 프래그 소리 자체가 96으로 표기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자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언스테이크 했을 때 여기서 다시 96개를 치면은 이 100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테이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갑에 프래그 소리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서 익스포넨트라고 하는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는 지금 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 사이트인데요. 전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커넥 월렛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썼던 백팩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고 들어가면은 서명하시고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 밑에 있죠. 수압 앤 서플라이랑 민트 서플라이가 있어요. 그냥 수압 앤 서플라이 누르세요. 이거 차이는 뭐냐면 얘로 하게 되면은 PT랑 YT가 나오고요. 얘로 하게 되면 그냥 PT만 나와요. 근데 YT를 매니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십시오. 여기 서플라이 리퀴디티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받으시냐면 프래그매트릭 포인트 4배를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30%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활용하시면은 이제 10%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인트를 올리실 수 있다.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솔라나는 이 PT를 사셨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솔라나 산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11일까지 이거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락업을 하시면은 APY 기준 14%를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APR로 바꿔도 아마 1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그냥 1%씩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치한 금액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돌려가지고 솔라나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이 프래그매트릭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포인트 더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라클 솔루션 거기 토큰도 파밍하고 그래서 이 중에 프로젝트 하나가 대박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떡상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꿀팁을 오늘 좀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